윤 대통령은 변론을 마친 뒤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곧바로 구치소로 가지 않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에 있는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아 기자, 아까 이제 변론 끝나고 병원 갔다는 소식이 나온 게 꽤 시간이 흘렀는데 그곳 구치소에 아직도 대통령이 오지 않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우는 법무부 호송 차량은 이곳 구치소에 도착하지 않았고요. 아직 병원을 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윤 대통령은 변론 종료 직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재에서 이곳 구치소까지 바로 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윤 대통령은 구치소가 아닌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병원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병원 방문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일정이었는데 SBS 취재 결과 어제 오후 2시 40분부터 오늘 저녁까지 국군 지구병원 인근에 이미 비행 금지 구역도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취재 등을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사전에 계획이 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병원 간다는 얘기가 사전에 없었고 뭐 변호인단 쪽에서도 뭐 대통령 건강에 이상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동안 없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은 병원에 왜 간 겁니까? 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입원을 한 건 아니고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도 윤 대통령이 어제 구치소에서 의무관의 진료를 받았고 의무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진료차 병원을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비행금지 구역은 국군 지구병원 인근 6마일 정도에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특정 구역에 한해 그것도 24시간 넘게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는 건 사실 흔하지 않은 일이라서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변론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시점부터 병원 방문을 염두에 둔 거란 시각이 나옵니다. 지난주 체포된 이후 구치소에서 계속 지내온 윤 대통령은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장 차림으로 오늘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주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박예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이틀 만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빨간 넥타이에 남색 정장을 입은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당시와 유사한 차림이었습니다. 포승줄이나 수갑은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밑이 살짝 희끗해진 윤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변호인단과 함께 피청구인석에 앉아 변론을 지켜봤습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재판장에 직접 출석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변론 시작에 앞서 윤 대통령은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또 저의 이 탄핵 사건으로 또 이렇게 고생을 하시게 해서 먼저 우리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어 재판부에 잘 살펴주길 바란다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선 필요한 상황이나 질문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하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옆에 앉아있던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도태우 변호사의 팔을 툭툭 치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주기도 했습니다. 2023년입니다. 1시간 40여 분의 헌재 변론 내내 윤 대통령은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재판관들의 발언에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들어가기 전에 취재진 앞에 서서 혹시 뭔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었는데 대통령이 탄 차량은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밀착 혐오 속에 언론에 노출되는 걸 최대한 막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정성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 차량이 경호차들에 둘러싸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곧장 지하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선 경호 차량들이 줄지어 멈춰서고 윤 대통령이 탄 호송 차량만이 후진하며 시야가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집니다. 지하 주차장 진입을 막기 위해 차단문도 내려졌습니다. 변호인단과 함께 정문으로 들어가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면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거란 예측도 있었지만 구치소에서 헌재 심판 전까지 외부 노출을 철저히 차단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돼 압송되는 과정에서도 경호처 차량과 가림막 등을 통해 노출을 최소화했고 지난 18일 서부지법 구속심사에 출석할 때도 지하 주차장으로 직행해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경호 문제 등으로 경호처와 헌법재판소 등 당국의 협조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지난 19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석방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밀착 경호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들어설 때 김 차장 역시 심판정으로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앞서 김 차장은 석방되자마자 서울구치소로 향해 경호 업무에 복귀하며 24시간 밀착 경호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주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2번씩 열릴 헌재 변론 기일에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 오늘과 같은 경호를 받으며 구치소와 헌법재판소를 오가는 초유의 상황이 반복될 걸로 보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지난 주말 서울 마포에 이어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를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진우 기자, 법원 난동 사태 충격도 있어서 오늘 그곳에 경찰이 꽤 많이 배치됐는데 그럼 지금 그 지지자들은 다 돌아간 건가요? 네, 오늘 하루 이곳 헌법재판소 일대엔 제법 많은 수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헌재를 떠난 뒤에 지지자들도 대부분 자리를 떴고 지금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경찰 경력 다수와 차벽이 지금도 헌재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난 만큼 헌재 주변은 경계태세가 강화되는 등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경찰은 아침 7시부터 경찰 기동대 64개 부대, 경력 4천여 명을 배치하고 경찰버스 수십 대로 차벽을 세웠습니다. 일부 기동대원들은 헬멧과 방패, 신체보호복을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정오쯤부터 안국역부터 헌재까지 통행을 제한하고 안전패스를 겹겹이 설치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했습니다. 사거리 차도엔 높이 4m짜리 벽도 세워져 시위대들이 분리조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행인과 마찰을 빚고 경찰 통행 제한에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한 시위자는 경찰의 통제를 뚫고 나가려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자, 일주일에 2번꼴로 열리는 이 탄핵 심판 변론에 앞으로 윤 대통령이 계속 나오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러면 당분간은 그 주변이 계속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최소 5차례의 변론 기일이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있을 모든 변론 기일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헌재 변론이 개최되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엔 헌법재판소 앞이 혼란스러울 걸로 보입니다. 당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증인 출석이 예정된 모레엔 더 많은 찬반 지지자들이 헌재 앞에 모일 걸로 예상됩니다. 또 경호상의 이유로 주변 신호가 통제되는 만큼 교통 상황도 혼잡해질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SBS 김진우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온 오늘 여당 지도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복잡한 속내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이른바 선택적 출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박찬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오늘 하루 내내 말을 아꼈습니다. 평소에 대통령께서 탄핵 심판에서 직접 이 본인이 왜 계엄을 했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얘기 계속 해오셨어요. 공수처의 윤 대통령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막음으로써 방어권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입니다. 여당 내 복잡한 속내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중진 의원은 구속된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모습은 지지층의 동정론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중진 의원은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며 당이 대통령을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치면 중도 확장엔 마이너스라고 정반대 생각을 전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당내에서 좀 우려가 많습니다. 폭도들을 또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그런 행위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소속인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증인 출석 요구엔 불응하고 있다며 선택적 출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헌재에 계속 출석하겠다고 밝힌 건 또 다른 선동을 획책하려는 목적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며칠 동안 구속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을 놓고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계산이 잘못될 경우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그 기간을 잘못 계산해서 구속된 피의자가 풀려나는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 내용 임찬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9일 필로폰 판매 혐의 등을 받는 25살 김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사는 하루 뒤인 11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같은 날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한 상태로 어제 송치했는데 알고 보니 허용된 구속기간이 하루 지난 상황이었던 겁니다.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 시점으로부터 열흘인데 구속 전 신문 때문에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반환될 때까지 기간만큼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체포 11일 안에 송치했어야 하는데 영장 심사에 이틀이 걸린 것으로 착각해 12일째 되는 날인 어제 검찰로 보낸 겁니다. 결국 마약 피의자 김 씨는 풀려났습니다.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가 아니면 경찰은 물론 검찰도 같은 범죄 사실로는 다시 구속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구속기간을 넘겨서 피의자를 구속을 하였다면 이거는 이제 국가배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수사 결과물들은 모두 유법수사가 되기 때문에 모두 증거 능력도 다 배제됩니다. 구속기간 계산법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체포 적부심 기간 등을 더해 2월 7일까지 기소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그보다 빨리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간 계산이 잘못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수도 있는 만큼 안전한 방향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윤석열 좀 머리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했거든요. 네. 저 어디서 했을까요? 경호처에서 누가 가서 답해주세요, 누가. 경호처에서 가서 지금 이제 저걸 하고 있지 않나요? 동선이 지금 10호에 10호. 그렇죠? 예. 윤석 10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10호. 네네. 예. 죄수번호. 네. 죄수번호, 예. 십성렬이라고도 수임원. 하고. 근데 예. 약간 욕 같으니까 예. 윤석 10이라고 할게요. 예. 근데 윤석 10이 윤석열이라고 그러고 예. 예. 열이네요, 열. 윤석 예. 10. 10번이니까. 그 감방에서 경호차 타고 헌재 오는 과정에서 미용실이 있나요? 그리고 오는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 외에 미용 인력이 있나요? 근데 저거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병원 갔잖아요. 상상하셨어요, 누가? 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구치소장이 사전에 병원에 가야 되는 필요를 승인해야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구치소장이 해줬을까요? 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어떤 빌드업이냐면 향후에 공수처에서 조기에 땡기든 아니면 최상목이 버텨줘서 31일 이후에 신병을 땡기든 석방하기 위한 저는 빌드업이라고 봐요. 왜? 석방할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 왜 석방 안 하겠습니까? 검찰이. 석방할 수 있다는데. 석방 죽어도 못한다. 구속영장 나온 뒤에는. 그러면 모르지. 그래도 아마 석방할 수 있겠지. 지는 마음대로. 근데 석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왜 석방 안 하겠어요? 자, 빌드업이 돼 있잖아요. 세 가지. 하나, 병원 갔잖아, 오늘. 아프다고 진단서 뛰었겠지. 그렇죠? 뭔가 지금 상당히 아프다고 뛰는 거 지네 마음이지. 두 번째, 지금 헌법재판소에 갔잖아요. 정당한 수사에는 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야, 이건. 그동안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이게 부당하기 때문이었어. 자, 그러면 1번과 2번 통해서 뭐가 확보가 됩니까? 구속사유가 해제되는 거예요. 뭐였어요, 구속사유가? 증거인멸이었잖아요. 네. 증거인멸의 의사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헌법재판소에 앞으로 모든 기일에 참석하겠다고 함으로써 합법적인 수사를 응하겠다라고 했으니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더 이상 구속될 이유가 없네라고 풀어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니까요. 자, 그거 막으려면 상당히 어떻게 예비해야 해야 돼요? 됩니다.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당이 똘똘 묻히고 시민들이 확고한 의사를 다시 표현해 주는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미 우리 지금 시청률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한 달 이상 진행돼서 이미 많은 피로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연애할 때도 손을 한 2년 잡았으면은 뽀뽀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프로포즈 해야 되는데 지금 3년째 손이 부르트도록 손만 잡고 있는 거야 남녀가. 그러면은 그 드라마를 누가 보겠습니까? 시민들이 되게 답답해요 지금. 뭔가 자, 더 이상 우리 착한 아이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좀 공세적인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 자, 이제 연륜이 더 있으시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기후는 기후로 끝이 나야 하는데 검찰에서 이런 윤석열 석방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상황을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지금 해야 됩니까? 정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어쨌든 지금 이제 빛의 혁명을 이끌고 있는 시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시민들이 지금 대부분 이제 20, 30대의 젊은 층들이거든요. 그들이 좀 더 중심이 돼서 국민들과 함께 더 연대할 수 있는 그 힘들을 좀 키워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민주당에서는 좀 더 현명하게 좀 대처하는 능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는 민생 영역을 챙겨나갈 것은 챙겨나가면서 민주당 내에 그 구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분에 대한 검찰에 대응하는 전략, 현재 수사 진행에 대해서 매일매일 체크하고 팩트 체크하면서 거기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잘 찾아내서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저는 처음에 그 비상계엄 문제가 생기고 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주 치밀하게 치열하게 냉정하게 접근해 들지 않으면 이게 어영부영 갈 수도 있겠다는 판단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을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역풍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셨다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댓글로 긴 글을 써주신 우리 이제 시청자분이 계신데 애시당초 윤석열이 탄핵 가결이 되었을 때 그때 그냥 공모자들을 총리부터 장관들 다 일거에 탄핵을 해버렸어야 한다. 그래서 차관 체제로 갔으면 이런 일 안 생겼다. 라는 이제 의견이 지금 막 올라옵니다. 꽤 많습니다. 예. 처음부터 저희 계속 그렇게 처음에 제가 주장을 했었죠. 맨 처음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역풍을 만들고 보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봐주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상황. 자, 이거 어떻게 지금 이제 해결해야 하느냐? 민주당은 대처를 잘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현장에서 보면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지지율 부분에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더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최상목 총리까지 포함해서 다 탄핵을 했어야 된다. 근데 거기서 멈춰버린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머지 영역에서 민생을 챙겨 나가는 부분을 하면서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전략들을 잘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전략적으로 뭔가 좀 잘 준비하지 못한 게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현장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윤석열이가 당당하게 나와서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 대표님이 좀 전에 이제 굉장히 걱정하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정말 긴장하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다 잊고 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죠. 뭐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긴 하지만 정진석 비서실장, 충남 공주죠. 심대평 씨 아들이 지금 검찰총장이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존재감이 안가 해동 이런 때도 분명히 뭔가 역량이 굉장히 있던 사람인데 드러나지 않는 게 지금 민정수석입니다. 이들이 과연 뭐 하고 있을까요? 네. 굉장히 긴밀한 관계들이고 업무적으로 보면 특수관계의 커리어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드러나지 않잖아요. 하나도. 지금 마치 뭐 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면 그들은 물밑에서 엄청나게 지금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움직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검찰의 움직임 더 긴장하고 봐야 되는 건 사실이죠. 이지은 위원장도 이런 내용 이제 뭐 원래 알고도 계시지만 민주당이 정말로 심기일전해야 한다. 제가 파악하는 것도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요. 초스피드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 엄청나게 분주하게 움직인다. 민정수석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총장 심지어 정진석 실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도 매우 지금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는 그 체포 영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체포할 때까지 10여칠이 걸리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잤습니까? 네. 겨우 체포를 해놨는데 석방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네요, 진짜. 자, 반드시 이제 막아야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설 대목 앞두고 사람들이 정말로 먹고 사는 게 저도 죽겠어요. 네. 뭐 다 괜찮으십니까? 아 근데 저는 솔직히 민주당 보면서 민주당이 이런 얘기하면은 또 비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비판을 달게 받을게요. 지금 너무 몸을 사려요. 예. 민주당이 지금 투 트랙으로 가고 있잖아요. 한 트랙으로는 내란 범 처벌, 다른 트랙으로는 민생 트랙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민생 트랙 한다고 아 민주당이 민생을 잘 챙기네라고 평가를 누가 합니까? 나아집니까? 내란 청산이 민생이라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내란이 청산되고 이 불안정한 상황이 평정이 돼야 민생이 필까 말까 한 거지.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그냥 민생을 챙긴다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민생 스탠스 하면서 몸살이는 게 너무 느껴져요. 사실 지금은 그런다고 해서 됩니까? 오히려 민생 프레임으로 가는 순간 쟤들이 이제 어떻게 좀 이 상태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국임당이랑 어떻게 이제 뭐 당정 여야 당정 협의하자는 게 최상목이 하자는 거잖아요. 네. 최상목이 여야가 민생에 몰두하는 모습 보여달라는 거 아니야.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래야 내란 집단이 어떻게든 컴백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대로 가주면 안 되지 우리는. 자, 그리고 내란범에 대한 전투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어차피 국민적 열의가 많이 식고 있기 때문에 왜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세가 꺾이겠어요. 물론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올바른 민주주의가 정착할 때까지 빠르고 정확한 뉴스 가져오는 정치풍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들의 민심을 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